이미지 프람프트. A captivating Korean drama poster in bright, lit realistic style with full natural daylight illuminating a modern soul skyline in the background, featuring a determined young woman in her late 20s standing confidently in the foreground with a subtle intense gaze, wearing elegant professional attire. Surrounded by faint symbolic elements of family vignette like broken family photos and rising success icons such as scholarship certificates and university buildings, bold large overlay. Korean title text in dramatic red and gold font. 가족이 나 대신 언니를 선택했지만 수년 후 나는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했다. Centered prominently as a gripping teaser. With a small audio speaker icon and audio text in the bottom right corner. Overall intense yet hopeful and unactive thriller atmosphere. 가족이 나 대신 언니를 선택했지만 수년 후 나는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했다. FL1.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병원 복도에서 엄마가 내 손을 놓고 언니 쪽으로 달려가는 순간. 아빠의 암 진단서가 도착한 날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해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은 가난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빠의 공장 일과 엄마의 청소부 일로 겨우 버티던 삶.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에게 천문학적이었다. 언니는 대학에 갓 입학한 미모의 재원이었다. 모두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불렀다. 나는 고3 수능을 앞두고 있었다. 성적은 언니만큼 좋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 장학금을 노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날 가족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됐다. 민서야, 미안해. 엄마가 울면서 말했다. 언니가 더 가능성이 커. 언니가 좋은 대학 나와서 우리 가족을 건질 수 있어. 아빠는 침대에 누워 고개만 끄덕였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아, 나중에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가 더 컸다. 나는 포기했다. 대학 대신 공장으로 갔다. 아빠의 수술비를 위해. 언니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장학금까지 받았다. 가족은 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 매일 공장에서 땀 흘리며 돈을 보낼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일까? 왜 항상 언니일까? 시간이 흘렀다. 아빠는 수술 후에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언니는 울었고 엄마는 언니를 안아주었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봤다. 그때부터였다. 가슴속에 검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게.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공장, 편의점, 배달. 잠을 줄이고 공부했다. 독학으로 자격증을 땄다. IT 분야로 뛰어들었다. 운이 좋았다. 스타트업 붐이 일던 시기, 내가 개발한 앱이 히트쳤다. 20대 후반, 나는 억대 자산가가 됐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연락도 끊었다. 언니는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결혼이 늦어졌다. 엄마는 여전했다. 언니가 불쌍해 라고만 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약 1050자. FL2. 돈이 쌓일수록 과거의 상처가 더 선명해졌다. 나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를 차렸다. 직원 몇 명과 함께 앱을 키워나갔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30대 초반, 내 회사는 상장됐다. 나는 억만장자가 됐다. 언론에서 자수성가한 젊은 CEO로 불렸다.
그때 처음으로 가족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였다. 민서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언니가 어려워. 언니의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고 도망간 모양이었다. 빚까지 남겨놓고. 엄마는 울면서 조금만 도와줘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전화를 끊고.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언니가 내 장난감을 빼앗고 너는 나중에 살라고 하던 꿈 깨어나서 결심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언니의 회사에 투자한 척 접근했다. 내 회사의 자회사로 흡수 합병을 제안했다. 언니는 기뻐했다. 동생이 성공했구나. 엄마도 눈물을 글썽였다.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나는 그들을 도왔다. 표면적으로. 언니를 내 회사 임원으로 앉혔다. 연봉을 높여주고 엄마에게 집을 사들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계산했다. 언니의 약점, 엄마의 욕심. 하나하나 파악했다. 언니는 여전히 나를 동생으로 대했다. 민서야, 내 덕분이야. 하지만 사무실에서 그녀의 태도를 봤다. 직원들에게 거만하게 굴고 내 공을 가로채려 했다. 옛날 그대로였다. 나는 특별해라는 태도. 나는 기다렸다. 고통이 쌓일 때까지. 언니가 결혼하려 할 때 그 남자를 조사했다. 사기꾼이었다. 하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결혼식 날 그 남자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뒀다. 언니는 무너졌다. 빚더미에 앉아. 엄마는 나를 원망했다. 왜 막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그때 나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언니를 선택할 때. 그 말에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처음으로. 약 1020자. FILE 3.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가족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아빠의 죽음 전 언니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내 서류를 조작했던 사실을 알았다. 내가 지원하려던 장학금이었다. 언니가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것으로 했다. 증거를 찾았다. 오래된 이메일, 서류. 나는 그것을 쥐고 기다렸다. 언니는 내 회사에서 점점 더 욕심을 부렸다. 프로젝트를 빼앗으려 했고 투자자들에게 나를 험담했다. 동생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참았다. 직원들을 통해 그 말을 듣고 마침내 터뜨렸다. 이사회에서 언니의 과거 조작을 공개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이미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언니는 충격에 빠졌다. 민서야, 그건 오해야. 엄마가 달려왔다. 민서야, 가족이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요? 그때 저는 어땠어요? 언니는 해고됐다. 빚은 더 쌓였다. 엄마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들은 거리로 나앉았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였다. 나는 재단을 설립했다. 교육장학재단.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이름은 내 이름으로. 김인서 장학재단. 언니가 알게 됐다. 왜 내 이름으로 해? 그녀는 분노했다. 나는 웃었다. 그때 당신이 내 기회를 빼앗았잖아. 이제 내 이름으로 돌려줄게.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언론은 나를 영웅으로 썼다. 가족은 그 뉴스를 보며 무너졌다. 약 1010자. FIL 의사. 언니가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으로. 민서야, 제발. 우리도 좀 도와줘. 무릎을 꿇었다. 엄마도 함께였다. 눈이 퀭했다. 나는 그들을 사무실로 불렀다. 유리창 너머 서울을 보며 말했다. 기억해요. 그 병원 복도. 엄마가 내 손을 놓고 언니에게 간 거? 엄마가 울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죠?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언니가 소리쳤다. 너무해. 가족인데. 가족. 가족은 나를 버렸어요. 언니를 선택했죠. 그날 나는 그들에게 작은 돈을 줬다. 떠나라. 서울을 떠나라. 그들은 떠났다. 시골로. 재단은 더 커졌다. 나는 강연을 다녔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꿀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버려진 그애. 하지만 밤이면 후회가 왔다. 정말 이게 옳았을까?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어느 날 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용서해달라고.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단에 익명 기부를 했다. 그들이 사는 마을 학교에 약 980자. FILO. 시간이 더 흘렀다. 재단은 국내 최고가 됐다. 해외까지 뻗어나갔다. 나는 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버려진 기회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가족은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민서야, 자랑스럽다.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언니는 결혼했다. 평범한 남자와. 아이도 낳았다. 엄마는 건강해졌다. 왜 이제야? 언니가 물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이해했어. 복수는 끝났어. 거짓이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형태가 바뀌었다. 내 성공이 그들의 거울이 됐다. 그들은 내 이름을 보며 과거를 반성할 테니. 재단 행사에서 발표했다. 김민서 장학금. 수혜자 중 한 명이 무대에 올랐다. 가난한 집 아이. 이 장학금 덕분에 대학 갑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게 진짜 복수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내가 그들이 꿈꾸던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 언니가 행사에 왔다. 멀리서 봤다. 눈물이 났을 거다. 약 950자. FIL6.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홀로 강남 아파트에서 산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인다. 재단은 내 삶의 전부가 됐다.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내 이름으로 꿈을 꾸고 가끔 가족을 생각한다. 언니의 아이가 내 장학금을 신청할지도 모른다. 그땐 주겠다. 공평하게. 후회는 없다. 그 선택이 나를 만들었다.
버림받은 아픔이 나를 강하게 했다. 이제 그 강함으로 다른 버림받을 아이들을 구한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민서야, 고맙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 내 성공을 보며 그들도 치유받았을 테니. 나는 대답했다. 이제 됐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 이름으로 세상이 조금 밝아졌다. 이게 내 이야기다. 가족이 나 대신 언니를 선택했지만 수년 후 나는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약 900자. 총 약 6,000자, 각 파일 약 1,000자 정도로 분배.